평화철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육연구소장 교육학 박사 이병호입니다. 지난주 한국에 유엔사는 없다는 칼럼을 쓴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0여일 이상 항의 시위를 벌였던 이재강 경기평화부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위를 멈추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민간협의체 연대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칼럼을 쓴 뒤 유엔사의 법적 역사적 근거와 배경 그리고 갈등 원인 및 해결 방향 등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 유엔사의 명칭 및 정체성 문제입니다. 주한 유엔사는 주재하다시피 현재 유엔 산하기구나 조직이 아닙니다. 유엔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으며 또 보고 의무도 없는 임의단체 또는 조직입니다. 유엔사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와 근거는 1953년 정전협정 때 남측 대표로 정전협정문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라는 명칭이 쓰였고 또 전쟁 중 그리고 정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라는 호칭과 유엔 깃발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엔사라는 명칭은 현재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국적 통합군 사령부, 줄여서 다군사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남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며 주한 유엔사 즉 다군사를 지속시켜 왔습니다. 1975년 유엔 총회는 주한 유엔사 즉 다군사의 해체를 공식으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1976년 미 행정부는 그의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군부의 반대로 시행을 계속 보류해 왔습니다. 반면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남측 군대에 대한 작전과 통솔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1992년과 93년 유엔 갈리 사무총장은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임을 여러 번 확인했고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사무차장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남북 간 통행과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정전협정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협정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 중 7에서 10개항을 보면 군사분계선 통과와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권한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한 유엔사, 다군사가 남북 국경에 관한 통제 또는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해서 비토를 할 때 쓰는 근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정부 또는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면 정전협정문 서원에 있습니다. 정전협정 서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위협을 초래한 한국 즉 조선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과 아울러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문의 서원 내용과 1조 조항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모순 또는 충돌되고 있습니다. 주한 유엔사 다군사는 1조 조항을 내세우고 한국 정부는 서원의 내용을 근거로
주한 유엔사, 다군사의 통제는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양측의 토론과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전협정문의 이와 같은 모순 또는 충돌은 남북평화 통합 그리고 공영을 위한 남북 간 활동의 근본적인 방해 또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한 유엔사 다군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군사 유엔사는 한마디로 장애물, 방해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화상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하여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20년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군사력은 미국의 글로벌 파워 사이트의 분석과 평가에 의하면 6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낙후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군사력도 2019년에 비해서 7위가 떨어진 25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막강한 한국이 주권 침해의 수모를 당하며 남북의 국경 통과와 비무장지대 출입을 미국의 허가를 받을 이유와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권 침해와 국가 자존심 훼손뿐만 아니라 남북이 육로와 항로로 직접 통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낭비와 과다 지출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이고 긴급히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짜 유엔사라는 호칭과 가짜 유엔사는 즉시 해체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한반도의 남측과 북측의 국경선과 비무장지대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미국의 귀한 자산이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한 유엔사 다군사란 존재 하나로 남과 북 두 나라의 주권은 흔들 수 있으며 또 한미 연합군과 또 하나의 다른 다국적 통합군을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소위 유엔사 다군사 창설 후 처음으로 자체 요청 실시한 2019년 4월 기자회견에서 웨이네어 유엔사 부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엔사 해체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엔사 창설 때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해체를 결정하거나 둘째, 유엔사를 주대해온 미국이 정치적으로 해체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웨이네어 부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주한 유엔사 다군사가 위치하는 한국에 대한 고려나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남북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사인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 또는 군사력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의 발언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였냐면요.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하여 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주한 유엔사, 즉 다군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존재 이유는 정전협정문의 기초함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소위 유엔사 다군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써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죠. 주한유엔사, 즉 다군사의 정체와 실체, 갈등 원인과 해결 방향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주한유엔사, 다군사 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적의 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코로나로 점철된 2020년 마지막 날이 되네요. 정확히 1년 전 평화철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5박 6일의 만주 무장항일 투쟁 탐방과 백두산 천지에서 힘차게 평화통일의 의지를 또 부르며 또 다짐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모쪼록 2021년 신축년은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고 또 남북 간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일도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무엇보다 평화철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간의 평안한 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목요 칼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